이제 다 처음 배우는 처음 배우는 그치, 이 파트는 처음일걸? 변이는 그나마 앞에 DNA 거기랑 조금 연결될 거고 낯선 단어 몇 개 나올 거야. 자, 여러분이 아는 변이는 돌연변이 있죠? 영화에 나오는 돌연변이 뭐 알아? 뭐 있지? 영화에 나오는 돌연변이 뭐 있나? 쥐라결대 공룡이가 걔는- 그런 편이 아니에요? 그치, 걔는 변이는 아니고 다시 살려낸 거고. 자, 이제 변이라는 말을 볼게요. 이걸 잠깐 냅두자. 변이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유전적 변이. 자, 우리 여러분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 그 누구예요? 이렇게 생긴 애. 그렇지, DNA. 그거 전사에서 만들어진 애. RNA, 그치? 그럼 RNA가 전사를 딱 해가지고 나오면 누가 달라붙어서 번역을 쫙 해줘? 라이보솜. 그치? 다 까먹었어? 기말 끝난 거 다 까먹었어. 아, 자네들은 중간고사였으니까. 자네들은 기말고사였잖아. 수능 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라이보솜이 달라붙어서 번역을 쫙 해주면 그 정보에 맞는 누구 데려다가 결합시켜서 뭘 만드는 게 목적이었니? 이거 데려다가 이거 만들 건데. 단백질 만들 거야. 뭐 데려다가? 아미노산 데려다가. 그렇지.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 DNA에 보면 이렇게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A, T, C, G, A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DNA에 들어있는 이거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불렀고 얘를 전사해서 만든 RNA는 자, A 전사했어. 뭐 돼요? U T짝꿍 A C짝꿍 G G짝꿍 C. 그치?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뭐라고 불렀지? 얘가 삼염기 조합. 얘는 코돈. 얘라고 불렀지. 우리 백종원 친구들도 답을 안 하지? 리셋된 거 아니지? 기억나요? 자, 그럼 봐봐. 이때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자, 여러분한테 이런 걸 만들 거야. 적혈구에 있는 이거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가 여기 들어있어. 근데 그 중에 요거 하나이 딴 걸로 변했어. 이런 식으로. 딱 하나가. 그러면 이걸 전사한 DNA에서도 다른 걸로 변하겠지. 아니, RNA에서도. 그러면 아까 그 코돈이랑 지금 코돈이랑 의미하는 아미노산이 달라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모아서 만들면 최종적인 단백질 모양도 달라질 수 있더래. 이 병을 좀 이따가 배울 거야. 그래서 유전적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이게 정상인과 다르게 정상 생명체와 다르게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걸 유전적 변이라고 해요.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알비노라는 병이야. 들어봤어, 알비노? 이거 안 들어봤니? 네. 오늘 가서 알비노라고 쳐봐. 사람과 동물한테 알비노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알비노는 자, 우리가 동양인들은 피부 색깔이 요 정도잖아. 백인들은 좀 더 하얗고 흑인들은 조금 더 까맣단 말이지. 피부 색깔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멜라닌 색소라거나 색소 양 때문이거든. 우린 중간 정도를 갖고 있는 거고 좀 적거나 좀 많으면 피부색이 달라진단 말이야. 멜라닌 색소 때문이야. 알비노라는 그 병을 가지신 분들은 멜라닌 색소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저 뭔지 알아요. 아니 하얘. 그냥 백인이 아니라 그냥 하얘. 금발도 아니야. 거의 백발. 여기도 다. 눈동자 색깔도 거의 이렇게. 백인들이 파란 것도 색소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서 그냥 보면 아, 백인도 아니야. 너무 많이 하얗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 자, 이분들이 알비노인데 그래서 요즘 이분들이 개성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갖고 되게 막 모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단 말이야. 요즘은. 근데 이게 예전에 예전도 아니야. 몇 년 전에도 자, 아프리카에서
알비노인 사람이 태어났다. 눈에 너무 잘 띄겠지. 여기서도 눈에 잘 띌 건데 거기서는 얼마나 잘 띄겠어. 그래서 지금이야 유전적으로 어떤 뭐 특별한 상황이 됐어라고 이해하지만 그런 걸 모르던 시절에는 아, 저 사람은 하늘에서 준 뭔가 특별한 생명체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뭐 아니면 도다 그렇게 특별할 경우에 되게 추앙을 하든가 아니면 배척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아, 아프리카에서는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알비노인 사람의 신체 일부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나한테 복이 와 라는 믿음이 있었대. 그렇지 않니? 여기 알비노가 있으면 이분은 신체는 모든 사람이 노리는 게 되는 거야. 자고 있는데 그 사람 사는 집에 쳐들어가서 잘라서 가져간대. 자고 있는데 무시무시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최근에도 있었어. 몇 년 전에도. 가끔 이것도 잘라간다. 죽는 거지. 인권이 없어. 아무튼 이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DNA 염기서열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즉 단백질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갖고 있는 형질이 아니야. 부모에게 없는 형질이 나타나는 게 유전적 변이, 돌연변인 거야. 형질은 뭐냐면 그냥 겉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모습이나 뭐 어떤 질환들 이런 것들이 형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성 생식에 의해서 변이가 생깁니다. 자,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1, 2, 3, 4 생긴 게 다 달라. 바둑이 줄무늬도 다, 아니 줄무늬래, 얼룩무늬도 다 달라. 대부분 그렇지. 똑같이 생긴 애들 별로 없단 말이야. 자, 걔네들이 모양이 그렇게 다 다르게 생긴 이유, 이건 유성생식 때문이야. 자, 언니, 오빠, 형, 누나 또는 동생이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 있지? 똑같이 생겼어? 아니지. 조금 닮을 수는 있지만 완전 똑같진 않단 말이지. 자, 유성생식은 어떤 의미냐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받은 거 맞아. 근데 섞어서 받다 보니 얘랑 좀 다르게 생긴 건 유성생식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형질을 갖고는 있어요. 적당히 섞어서 받았어요. 이쪽은 부모님이 없는 게 나타나요. 돌연변이. 그래서 유성생식은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중3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여러분 세포 하나를 열어보면 DNA가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 염색체 몇 쌍 들어있어요? 21쌍. 조금 더 써봐. 22쌍. 아, 22쌍. 23쌍. 23쌍이에요? 23쌍이 들어있어. 22쌍까지는 남녀가 공통인 염색체, 상염색체라 하고, 마지막 23번째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여자고 이렇게 들어있으면 남자고, 이런 거 배워서 중학교 때, 그치? 그럼 봐. 아빠 엄마가 있어요. 자,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낳을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염색체 23쌍, 즉 46개를 가진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자, 얘도 46개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엄마 아빠가 46개씩 주면 돼요? 그럼 얘 92개가 될 거잖아. 얘가 정상일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23개씩 염색체를 줘야 돼. 즉 엄마가 가진 23개, 아니 46개 중에서 2개 중에 1개, 2개 중에 1개씩을 골라갖고 23개만 골라서 자식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첫째를 낳을 때 요 염색체 1번 중에 이거, 2번 중에 이거, 뭐 3번 중에 이거, 22번은 이거, 그 중에 X, 이런 식으로 첫째한테 줬다고 치자. 둘째한테 줄 때는 반대로 이것만 줄 수도 있고, 또는 대충 섞어서 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다르게 생기는 거야. 정상인 거야, 그게. 오히려 똑같은 게 불가능해. 그럼 봐봐. 여러분은 요 23쌍의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씩을 뽑을 거야.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요거 2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지. 그럼 얘를 뽑거나 얘를 뽑거나니까 가능성은 2개죠. 맞아? 2개의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를 뽑거나 얘를 뽑거나, 그런 가능성은 또 2개야. 아, 네. 이걸 몇 번 해야 돼? 23번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엄마가 첫째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이만큼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는 거야. 이해돼? 아빠도 똑같지 않겠니?
아빠도 그러니까 생식세포를 만드는 거야. 자녀한테 주는 생식세포가 이만큼이 가능하고 그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줬어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만큼을 골라서 줘요. 그럼 엄마 거 아빠 거를 이 확률로 물러받아야 되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을 확률은 2의 46제곱분의 1인 거야. 로또보다 힘든 거야. 근데 근데 완전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이 줬다면. 그 엄마는 응. 마지막 XX니까 응. 아니야, 얘랑 얘랑은 달라. 왜냐면 아빠한테 받은 X와 엄마한테 받은 X이기 때문에 달라. 뭔지 알겠어? 똑같이 생긴 거면 비슷한 거예요. 염색체랑. 나는 비슷한 염색체 조합으로 받은 거지. 그것도 언니랑 나랑 똑같이 생겼다 그러면 나름 비슷한 조합으로 받았다고 보시면 돼. 완전 다르게 생긴 애들도 있고.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유성생식은 어디 갔어? 자, 유성은 말 그대로 성별이 있는 생명체 사이에 하는 생식 방법인 거야. 그래서 생식세포의 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자녀의 생김새가 형질이 달라집니다. 그치? 그래서 생식세포의 조합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그래서 요거 써놔. 예를 들어 사람이면 생식세포가 2의 23제곱까지가 나온다. 되겠어요? 그러면 요 말이 나중에 기억이 나겠지. 조기까지 써놓으시면. 네. 그런 조합으로 주니까 고양이 강아지도 마찬가지. 염색체가 우리만큼 많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걔네도 염색체가 20개만 있다고 해도 2의 20제곱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를 10마리를 놔도 다 다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써볼게요. 이건 어디다 쓰시냐면요. 2번, 변이의 1번.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 두 가지.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이유 있으면 요거 1번 하나 쓰고 요렇게 2번 하나 쓰세요. DNA 이상과 유전 분식. 쌍둥이를 그러면 더 많이 비슷한 거예요. 쌍둥이도 두 종류거든. 일란성, 이란성. 네. 일란성이면 유전자가 완전 똑같은 거. 근데 이란성이면 그냥 동시에 태어난 형제. 근데 그러면은 일란성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아예 로또 맞춘 거보다 높은 거예요? 확률이? 아니, 걔네는 뭐냐면 그냥 얘랑 얘랑 만나서 세포가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냥 하나가 됐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이게 그냥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는 이렇게 됐던 애가 세포 분열을 해서 두 개가 돼. 결국 같은 애가 분열되는 거야. 네. 그래서 각각 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거야, 그들은. 자, 이제 이게 됐으면 뒷장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이게 됐으면 밑에 자, 이제 24페이지에 자연 선택이라는 걸 하나 보러 갈게요. 얘들아, 자연계에서 갑자기 돌연변이가 생겼어. 사는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해요. 대체로는 불리해. 이미 적응하고 있는 생명체들이 거기에 유리한 만큼으로 적응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새로 돌연변이가 나타났어. 아까 그 알비노도 어때? 아예 그치? 너무 눈에 띄게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단 말이지. 만약에 우리 개구리도요. 알비노인 개구리는 하얘. 그 풀숲에 하얀 개구리가 딱 앉아있으면 너무 먹잇감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대부분은 불리해. 근데 유리한 경우가 몇 개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싸요. 이런 거예요. 자,
뭐가 있어? 독일과 무슨 역할을 해요? 세포 만들어요. 다른 거. 저 친구가 세포야. 여러분 피하는 적혈구가 돌아다니면서 산소 공급. 그래 산소 운반해. 여기서 내가 폐에서 숨 쉬었잖아. 여기서 산소 데려다가 온몸에다 공급해주고 이산화 탄소 다시 데리고 오고 이걸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산소 운반하는 역할을 해야 돼. 그러려면 모양이 이 모양이어야 된대. 약간 원반 이렇게 납작한 형태 이렇게 원반형이어야 되는데 자 아까 봤던 그거 DNA 염기 서열 중에 요렇게 있어야 되는 애가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있었겠지. 근데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다른 아미노산이 되는 거야. 자, 원래 정상적인 아미노산 가져다가 쫙 엮었을 때의 단백질 모양이 이거야. 근데 DNA가 바뀌어서 다른 아미노산이 낑기니까 그거 가지고 단백질 만들어면 이런 모양이 되더래. 말 그대로 낫 모양으로 구부러진 모양이 다르잖아. 그럼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리하지. 그냥 걸어다니고 나 혼자 숨 쉬는 걸로도 간신히 되는 거야. 뛰어다녀, 운동을 해요, 뭐 사냥을 해요, 전쟁을 나가요는 되게 불리한 거야. 근데 심지어 이런 분들이 어디 많냐면 역시 또 아프리카에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아직은 그래도 사냥을 하고 뭐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던 시절인 거니까 지금도 그런 부족들이 많은데 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혼자 이 상황이야. 그럼 쟤네들 다 나가서 사냥해갖고 올 때 나는 집에서 주는 거 얻어먹거나 아니면 죽는 거야. 자연에서 되게 불리한 상황인 거야. 근데 왜 유리해졌냐면 자 이런 병 알아요? 네, 목이 불리는 거. 어지 말라리아 모기라는 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여름쯤 되잖아. 일산 파주 지역은 헌혈도 못한다. 말라리아 위험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지면서 되게 더운 데 살던 모기들이 그리고 그 말라리아 유충들이 이 더운 우리나라까지도 온 거야. 그래서 요 지역 일산 파주 여기에도 그런 애들이 많아서 혹시 내가 감염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헌혈도 못해. 그 시기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모기가 직접 무슨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모기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 병을 옮기는 그 유충 있지. 말라리아 병을 옮기는 착한 생명체거든. 걔가 모기 몸에 붙어. 그래서 모기가 나한테 와서 피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내 몸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가 그렇게 운반책 역할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감염이 됐다. 시사율이 30%래. 즉, 셋 중에 하나는 가시는 거지. 그럼 여기 셋 중에 한 명, 셋 중에 한 명, 여기 셋 중에 한 명 가시는 거야. 70%는 높은 거 아니에요, 쌤? 높은 거야. 30%면 되게 높은 거야, 이거. 아, 그게 아니라 70%는 살 수 있잖아요. 50%는 위험은 하겠는데 70%는 50이면 심각한 거고, 인구의 절반이 없어지는 건데, 30도 되게 심각한 거야.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 나만 아닌데 잘. 우리 학교에서 3분의 1이 사라지는 거야. 되게 크지 않니? 근데, 자, 남모양 적혈구 이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말라리아 균이 들어와도, 그 병균이 들어와도 안 죽어. 장점이지. 그럼 봐봐. 자, 내가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이야. 니네가 다 정상인이야. 그럼 저 중에 3분의 1이 말라리아가 없애버렸어. 그러면 하다못해 내가 근처에 나가서 되게 작은 사냥을 하더라도 나의 경쟁 상대가 줄어드는 거잖아. 나 대신 말라리아가 내 경쟁 상대를 없애줬잖아.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조금 더 가능해진 거야. 이해돼요? 근데 대신 다른 지역에서는 더 힘들어. 그래서 어딜 볼 거냐면 그 지도 보세요. 24쪽 맨 아래 지도 볼까? 파란색, 연두색 지도 있죠? 네. 파란색은 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분포하는 지역이래. 근데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하는 지역이 연두색이야. 두 지역이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남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말라리아가 있는 지역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 살아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인들이 살아남기 유리해. 근데 말라리아 지역에서는 그래도 내가 살아남기 유리해.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연이
나를 선택했어.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 거야.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선택받은 종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뭔지 알겠어요? 이게 자연 선택이야.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 위에 항생제 내성 세균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병에 걸렸어. 세균이 내 몸에 침투를 했어. 그래서 막 이런 애들이 내 몸에 감염을 시키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세균. 그래서 막 열 나고 막 콧물 칠칠 나고 목 아프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약을 지어줬는데 이제 항생제라는 약이 들어있어. 자, 그걸 먹으면 한 2, 3일 며칠 걸리면 뭐 길게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을 건데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 그래요. 내가 첫날 하루 먹었더니 한 놈 죽었어. 그 다음날 또 약을 먹었더니 또 이놈들이 죽었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다 없애는 게 항생제의 목표야. 근데 어느 날 내 몸에 변이가 생긴 거야. 이 세균 중에 돌연변이를 가진 어떤 세균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 그럼 내가 항생제를 계속 먹으면 항생제를 만약에 안 먹는 상황이었다. 그럼 정상 세균 사이에 돌연변이 세균이 생기잖아. 얘 유리해 분리해. 분리해. 죽었을지도 몰라. 뭐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 내가 항생제를 먹다 보니 이 아이의 경쟁자들을 항생제가 다시 다 막 죽여줘. 그럼 이 경쟁자들이 이렇게 죽어가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죽어가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항생제가 하얀색 세균을 싹 다 죽였는데 대신 항생제에 안 죽은 주황색 세균들이 내 세상이야. 얘네가 많아질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가 나한테서 또 다시 아프게 만들었을 때, 또 연락을 뭐하고 만들었을 때 저번에 썼던 항생제는 이제 안 듣는 거야. 다른 종류의 항생제, 다른 약을 먹거나 더 센 거를 항생제를 쓰거나 그래야 돼. 그래서 요 주황색인 친구, 항생제에 처음에 죽지 않았던 애를 항생제 내성세균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돼요? 아, 이 친구는 변이로 만들어진 친구인데 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항생제라는 걸 썼던 내 몸에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가 선택받아서 살아남은 거야 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도 자연선택이에요. 얘 입장에서. 돼요? 자, 그래서 책 봐봐. 줄칠게. 자, 들었어. 자, 항생제 그 내성세균의 자연선택 동그라미 2번. 자, 항생제 내성세균이 자연선택되어 비율이 높아진다. 누가 선택받은 건지 아셔야 돼요? 찾았어? 자, 그 동그라미 3번.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자연선택도 봅시다. 자, 여기는 어디다가 줄 칠 거냐면 첫 번째 줄 맨 끝에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어디에서? 첫 줄, 말라리아 발생 지역에서. 그치? 그러면 누가 자연선택 받은 거다, 이 지역에서는? 남모양 적혈구 사람들이 자연선택 받은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학습지에는 그걸 적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시험을, 요거는 시험 보기는 그렇고, 이거는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핀치 부리는 자연선택, 다윈 자연선택 이어가지고 핀치 부리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대신 남모양 적혈구랑 항생제 내성세균까지는 필기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방학 때 원래 뭐 할 계획이냐면 여러분 교과서 이제 받으면 방학 전에 받을 거겠지? 받으면 노트 정리시킬 거야. 학교 중에 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이번에 시험 봐서 알겠지만 문제집에 있는 거 단어만 외워갖고 서술형 안 되겠지. 모질라지 않니? 그래서 문장으로 서술하거나 기억, 니은, 디귿을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문장으로 써봐야 돼. 그래서 진도 나갈 때마다 교과서에 있는 거 읽고 정리해오는 거 숙제로 나갈 거예요, 방학 때. 안 하면 이제 주중에 클리닉 2번이고 3번이고 오는 거예요. 아직 교과서 안 받았으니까 교과서 받은 사람들은 미리 조금씩 해놔. 안 밀리게. 오케이, 그럼 자, 오늘 숙제요.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뭐지?
그 염색체가 남 모양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교차 결과가 응. 그거를 그냥 일반 사람한테 옮기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왜요?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저 사람의 엄마 아빠가 얘한테 준 거야. 똑같은 세포 아니에요? 그 세포가 온몸에 있는 거잖아, 나는. 아, 그러니까 세포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야. 자, 우리 지질 시대는요, 12, 15, 여기에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지질 시대 테스트 해올게요. 반말로 갖고 오지 마시고 내용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수고했어요.